150명 만찬에 들어가는 거는 김건희 빼기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거죠. 서울의 소리가 검찰에 제출한 카톡을 공개를 했습니다.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대화인데요. 선물을 주고 대가성 청탁도 있어 보이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6월 20일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 여사를 만나서 샤넬 화장품을 전달한 날 보낸 메시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샤넬 화장품 100만 원 이상이죠. 그렇습니다.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 의원 내외가 윤석열 정부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면서 제대로 국정자문위원을 임명해 주면 좋을 듯하다라고 적어놨고, 이거는 뭐 인사 청탁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2021년부터 이 최재형 목사가 운영하는 통일TV라는 TV 방송국이 있습니다. 케이블 채널. 이 케이블 채널이 북한 체제를 선전한다는 이유로 송출이 중단됐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최 목사가 꼭 방송이 재개되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다.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디올백을 주고 난 다음에 디올백을 주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언급이 됐던 김창준 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의 소리 주장에 따르면 청탁 후, 그러니까 청탁이 지금 일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청탁 후에 대통령실과 보훈처의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최재형 목사가? 예. 이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도 역시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보훈처는 금시초문이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대통령실은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 이게 뭔가 지금 대가성 청탁이 있어 보이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거 굉장히 일이 커집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선물을 줬다고 했을 때 처음에 문제를 삼았던 부분은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거든요. 부정청탁금지법.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이제는. 왜냐하면 뭔가 청탁이 들어가게 되면 부정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해요. 갑니다.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처벌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는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그 검찰 라인 수사,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라인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항상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탁이 결론이 난 사안이 그 대통령 취임식에 100명짜리 만찬에 포함된 거. 150명. 150명. 그거는 청탁이 입증이 됐다 그런 거죠. 나머지 것들은 이 청탁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조사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대통령 취임식만 하더라도 그 당시 기억날 겁니다. 그 이상한 유튜버들, 그 이태원 유족들 막 모욕하는 유튜버들이 취임식에 와가지고 그렇게 가문의 영광처럼 자랑스럽게 떠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취임식만 가도 그게 굉장한 거고, 참고로 저는 한 번도 취임식에 초청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꽤 여러 정권을 만들 때 기여를 했었는데 저도 취임식 초청 못 받았는데, 이거는 취임식이 아니라 취임식 끝나고 150명의 만찬이면요, 앞으로 5년 동안 그 정권의 핵심 150명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그거는 엄청난 거죠. 150명 취임 만찬에 초청받았다는 거잖아. 근데 심지어 거기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나경원도 초청을 못 받아서 본인이 SNS에 하소연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나경원도 초청 못 받은 곳에 최재형 목사가 초청 받았잖아. 이건 팩트잖아. 근데 뭔데 변희재 초청 못 받은 거에 대해서 투덜대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2002년 대선 때 아마 알 거예요. 친노 세력들은. 제가 서프라이즈 대표였어요. 서프라이즈 뭐예요? 서프라이즈가 노무현 당선의 그 탑 10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만찬이 아니라 아예 취임식에 취임식에 만찬이 아니라. 그리고 저 잘 아시지만 2010년도 박근혜 대선 때 제가 진중권을 둘을 겹해가지고 대선 전에 역시 취임식에도 초청 못 받았어요. 그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최재형 목사가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그것도 아니었고,
이분의 여러 가지 지명 들어봤을 때 150명 만찬에 들어가는 거는 김건희 빼기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는 확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청탁이 있고 청탁의 결과물까지 나온 것으로 본다.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들어가 주면은 네. 이미 그 150명에 들어간 게 앞으로 5년 동안 이 사람은 윤석열 정권의 이너서클이라고 인정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두 개가 더 청탁이 하나만 더 인정되더라도 그때부터 쭉 이어진 거니까 제대로 먹힌 거지 로비가. 나경원도 추천 못 받았다는 거에서 네. 얼마나 여기가 대단한 이너서클인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만찬의 150명은 그 정부 그러니까 예컨대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꾸며지잖아요. 네. 꾸며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웬만한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근데 이창수 이번에 새로 부임한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총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나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네. 근데 오늘자죠 동아일보에 참 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그 나왔는데 그 나간 송경호 그 전 서울지검장 말입니다. 네네. 그 원래 김건희 여사 소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연초에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거도 다가오고 해가지고 보류시켰다가 네네.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싹 맞습니다. 치운 네. 거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온 이창수 지검장이 보고를 했다는데 여기서는 원래는 이런 보고는 김 여사를 소환한다는 전제하에서 있었던 보고인데 네. 지금 이 보고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사 뒤에서 기류가 바뀌었다면은 네. 결국 방탄 인사가 되는 것이죠. 아니 뭐 다른 사람은 지금 다 소환하고 네. 최재형 목사는 출국 금지당했어요. 네. 이번에. 이 조사가 참 특이한 게 피의자 측에서 뭔가 이렇게 뇌물, 청탁 뭐 이런 거를 숨기고 가리는 게 아니라 자꾸 드러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특이한 수사고 네. 거기에다가 검찰에선 지하실로 모시겠다 그랬는데 네. 아니다 나 포토라인에 좀 서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일부러 그 현관으로 들어가신 분이야 예. 최재형 목사가. 기자들 앞에까지 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뭔 조사가 피의자가 오히려 나 이렇게 더 여죄도 더 있고 네. 그다음에 나 포토라인에 쓰고 싶어 이런 나 피의자 처음 봤네. 이게 지금 검찰 수사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 본인들도. 왜냐면 최재형 목사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 뭐 검찰에 가는 게 가문의 영광입니까? 이상하게. 아니, 거기다가 들어가요. 본인이 뇌물, 그러니까 청탁이 있었다는 걸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게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이게. 그리고 본인도 청탁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도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네. 진실에 가까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모든 이 뇌물죄 범죄는 청탁한 사람보다 받고 그걸 청탁을 받은 사람이 더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한 사람보다. 알겠습니다. 자 물론 그 최재형 목사가 VIP 초대는 이제 청탁이 있었고 거기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네. 뭐 청탁의 목적은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네. 자 그러면 이번